지금부터 제21회분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3. 사교육비와 노후생활 그리고 직장 엄마를 생각해 보다. 서울의 특수지역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의 값이 타 지역보다 유난히 비싼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 명문대학은 거의 모두 이러한 특수 지역과는 정반대 방향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많은 부모님들이 특수 지역에는 소위 명문대학을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나 유명한 학원들이 많아서 자녀들에게 대학 입시 공부를 시키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자녀들에게 사교육비를 많이 쓸 수 있는 돈 있는 부모님들이 다른 곳에 비하여 많이 모여 살게 되고, 이런 분들은 자녀들에게 돈을 아끼지 않고 쓰며 생활비 또한 많이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의 흐름이 많게 됩니다.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 유흥가를 비롯해 상가도 밀집해 있고 주택가도 깨끗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님들께서 특수 지역의 일부 부유층 생활 수준을 따라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자신들의 수입과 지출을 생각해 보면서 현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길고 긴 노후 생활까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누가 와서 쓰라고 거저 주는 것이 아니며 정말 벌기는 어렵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돈을 벌 수 없는 바에야 한정된 수입 안에 미래를 생각하며 적게 지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이는 기왕의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 관한 선진국 문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을 때 어떤 분야가 어떻게 변할까 하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저 자신은 능력이 부족하여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다만 자녀 교육과 부모님의 노후 생활 안정에 관한 저희 경험적 생각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미래사회는 인터넷과 매스미디어 및 각종 산업기기의 발달로 경제적으로나 사회 구조적으로 상당히 투명한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명한 사회란 여러 가지 의미로 분류하여 생각할 수 있겠으나 다른 분야는 다 접어두고 부모님의 수입과 지출 면에서만 바라볼 때 지금껏 느껴볼 수 없을 정도로 수입과 지출이 뻔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예상되는 미래 사회에 맞춰 누가 봐도 수긍이 갈 수 있는 객관성을 가지고 부모님 자신들이 스스로의 경제적 능력을 깊이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나는 언제까지 돈을 벌 능력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워서 성공시켜 부모 처지보다 좀 더 좋은 위치로 신분 상승시킬 수 있을까? 내 자식을 교육시키는데 교육비는 얼마나 쓸 능력이 있을까? 아이들 교육이 다 끝나면 내 재산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때 남은 재산으로 노후에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결혼하면
자식들도 살기 바쁠 텐데 부모에게 어떤 관심을 보일까? 결국 부모인 내가 늙어 거동이 불편할 때까지는 자녀들과 떨어져 살아야 할 텐데 그때 나는 내 처와 또는 내 남편과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까? 사람의 수명은 길어진다는데 이 모든 문제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차례차례 해결하셔야 할 문제지만 만약에 재산이 많아 이 문제가 해결된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런 분들은 노후 생활을 여가로 즐기면서 기쁘게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서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상태에 다다르지 못하고 노후에 고민하시는 분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장래에 대한 설계는 비록 몇 차례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혼 초부터 부모님이나 경험 있는 선배님들이나 친척의 조언 또는 전문가들이 써놓은 글을 참고하시면서 자꾸만 계획을 세우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부부가 자신들이 꾸며놓은 가정에 대하여 장래의 목표를 세우지 않고 이를 설계하지 않으면 결혼 후 수십 년이 지난 뒤 성공한 가정으로 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모님들께서는 안정된 노후 생활을 설계하시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돈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돈을 모아 노후 생활의 장래에 관하여 설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지출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자녀들의 사교육비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자녀들의 교육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 미래의 자녀 자신들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많은 사교육비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교육비의 지출을 놓고 부모님들이 장래에 노후 생활과 연결해 볼 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어느 문제보다도 많은 고민을 가져다 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녀들의 교육 문제와 사교육비에 대한 고민거리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보면 첫째, 남들은 모두 아이를 3살에서 4살 때부터 몇 군데씩 학원에 보내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 둘째, 우리 동네는 아이를 안심하고 보낼 만한 학원이 없는데 이사 가야 하나? 셋째,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학원에 보내야 하나? 넷째, 엄마인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안 다닐 수도 없고 아이는 누가 봐주며 어떻게 교육하나? 다섯째, 부모인 내가 어떻게든 특수지역에 사는 부유층 그룹에 끼어 살아야 아이들이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고 또 이런 학교에 다녀야 실력 있는 선생님을 만나 공부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부잣집 아이들과 사귀게 될 텐데 특수지역으로 이사 가야 하나? 여섯째, 아이를 인류대학에 보내려면 유명 학원에 다녀야 하는데 내가 사는 곳은 유명 학원도 없으니 어떻게 학원을 보내지? 일곱째, 특수지역으로 이사 가면 남편이 직장을 출퇴근하는 시간만 합하여 3 내지 4시간 넘게 걸려 국내판 기러기 아빠가 되는데 이래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
특수 지역으로 이사 가야 하나? 8째, 또 특수 지역으로 이사 가면 사교육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 텐데 아이들 교육이 끝나는 몇 년 동안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할 것 아닌가? 이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하나?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아니더라도 아이의 교육에 관한 한 부모님의 망설임은 숱하게 많을 것입니다. 이러자니 저것이 안 되고 저러자니 이것이 부족하고 이래서 부모님들께서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만 이 모든 일은 부모님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선택하실 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보시면서 10년, 20년 그리고 30년 이후까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 생각을 잠깐 말씀드려보면 저는 부모님께서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금전적인 것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바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녀들도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 교육 문제 못지않게 부모님 자신의 기나긴 노후 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모님들의 노후 생활 안정은 훗날 자녀들이 성장하여 결혼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업상 주위에서 많은 분들과 면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안타깝게도 노후 생활에 성공하지 못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후 생활의 설계에 성공하여 재미있고 즐겁게 편히 살고 계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노후 생활에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은 자녀들이 제 나름대로 사회 진출을 하여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편히 지낼 수 있는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두 가지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해도 부모님의 노후 생활은 말 못할 갈등 속에 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추시는 데는 가능하시면 좀 일찍 신혼 초부터 세심하게 설계하여 아이들이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의 사교육비를 거의 쓰지 않고 재산을 모아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두 가지 요소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 경험을 참고하시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경험 수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옛날 그 시절과 달라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시려면 원어민에게 영어 회화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원어민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 회화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영어 회화 전문 학원이 계속하여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원어민에게 영어 회화를 직접 배우기가 어려운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이나 영어 학원 수강료가 부담되어 아이들이 영어 학원에 보내시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시면 TV나 DVD 또는 테이프 등을 통하여 영어 듣기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어린이들은 언어 습득 능력이 뛰어나서 말하기도 어느 순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기초영어, 즉 중학교 1, 2, 3학년의 영어 교과서를 먼저 충실히 배운 후에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영어 학습 열풍에 편승하여 신문이나 방송들 갖가지 영어 학습에 대한 광고나 심지어 영어 마을까지 등장했는데 이 모두 돈만 많이 들고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 광고가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영어가 그렇게 쉽게 배워지면 누군들 영어를 못하겠습니까? 영어 한두 마디 한다고 해서 영어 공부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글을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들이 우리 한국말을 배우기 위하여
한두 살 때부터 하루 종일 긴 세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영어 공부는 결코 쉬운 분야가 아닙니다. 긴 시간과 반복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처음 배우는데 사용할 영어 교재는 중학교 영어 교과서가 돈도 안 들이고 최고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성을 쏟아부어 제작한 중학교 영어 교과서보다 더 좋은 영어 초보 길잡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교과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자습서와 테이프도 있으니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 내 자식을 위하여 모두 한번 영어 선생님이 되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고생은 되시지만 마음이 뿌듯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부모님께서 직접 가르치신다면 사교육비 많이 들고 생활비 많이 들고 주택가격 비싼 특수지역에 굳이 거주하지 않으시더라도 자녀들에게 영어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해본 경험입니다. 또 이것이 돈 버는 길이기도 합니다. 돈 버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수입된 돈을 지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마디 더 드릴 말씀은 직장에 다니시는 엄마께서는 자식 교육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두 분이 직장에 다니실 정도가 되시면 두 분은 우수한 두뇌를 가지신 분이실 것이며 자녀 또한 부모를 닮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이고 자녀를 남의 손에 맡기면 자녀는 자라는 과정에서 남을 닮아갑니다. 즉 가정부에 맡기면 가정부를 닮아가고 할머니에게 맡기면 할머니를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엄마가 키워야 엄마를 닮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두뇌가 우수한 아이였을 텐데도 부모님들이 이러한 무관심 때문에 아이의 재능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엄마가 직장에 꼭 다녀야 한다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직장을 그만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저 자신이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아이를 위해 엄마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아이가 학교 가는 일이나 공부하는 일을 무관심하게 방치하신다면 부모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또 이렇게 아이를 방치해도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의 장래가 걱정은 되실 것입니다. 저는 아이의 장래가 곧 부모님의 장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이를 잘 키우신다면 지금의 부모보다 더 안정되고 확실한 위치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 아들을 어떻게 돈으로 평가하겠습니까? 이런 내 자식을 어떻게 금전으로 평가한다는 말입니까? 엄마가 직장에서 버는 돈보다 좀 부족은 하겠지만 알뜰히 가정생활을 하며 전략하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경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의 교육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꼭 공교육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쯤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가정생활의 문제에서부터 원인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부모를 찾을 때마다 항시 부모님께서는 집에 계셔 주었는가 하는 문제 등 말입니다. 저는 제 주위에 친척 한 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서울에 소재한 중학교 여교사가 되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여선생님은 적당한 기회에 중매가 들어와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후 아이를 둘을 낳았습니다.
가정 형편도 넉넉지 못했고 또한 여성으로서 편하고 좋다는 직장이라서 누가 봐도 남편은 남편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직장을 다녀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1년 전 학교에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소신이 뚜렷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엄마가 집에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본인인들 이 생각 저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제3자인 사람보다 더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후 그분은 자녀들 교육에 열심히였고 현명한 엄마로서 아이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남편은 남편대로 가정에 책임을 갖고 더 성실하게 살았으며 아이들은 2명 모두 명문 인류대학교에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같이 이웃하며 사는 이웃 사람들이나 친척분들이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러한 생활을 지켜보면서 이웃분들이 칭찬도 찾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만약에 이분이 중학교 여교사님으로 계속 학교에 다니셨어도 아이들 2명 모두 명문대학교에 합격이라는 최고의 영광을 누렸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여 저녁에 오시는 엄마의 기나긴 직장 생활 시간, 그 시간 한쪽에선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외로움이 있고 이 외로움을 어린 아이들이 감당하기에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여선생님을 잘 압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그분이 바로 저의 아주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21회분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